안녕하세요. 강서대학교 이상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비지도 학습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우리 데이터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있죠. 텍스트. 이 텍스트를 우리가 잘 정리해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중에서 텍스트 마이닝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 한글 데이터들을 잘 명사나 형용사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형태소 분석해서 단어의 개수를 이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마이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비지도 학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하는 것, 특히 한글 형태소 분석하는 거에 대한 분석기를 좀 비교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 빈도를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TF-IDF라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빈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 TF-IDF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 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이 정보 자체가 비정형화된 데이터, 즉 텍스트 있었죠. 그 텍스트를 우리가 갖고 와서 그걸 분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상에 있는 데이터들, 홈페이지들,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그 데이터들,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그런 데이터들이 우리가 텍스트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화면에 보여지는데, 그런 정보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여기서 데이터는 텍스트를 의미합니다. 텍스트를 구분을 해서 새로운 그 텍스트들 간의 룰을 발견해내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배웠지만, 마이닝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텍스트들로 이루어진 데이터, 자료들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해내서, 글자를 추출해내서 분석하는 것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 기법 또는 어휘 분석,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하죠.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텍스트에서 중요한 거는 문서, 문장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문서와 텍스트겠죠. 텀. 그래서 이 단어들,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텀이라고 부르는데, 이 텀, 단어, 이 단어들로 묶어진 거를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도큐멘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도큐멘트와 이 단어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는 거거든요. 연관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도큐멘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도큐멘터는 정해져 있지 않느냐?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도큐멘터라고 하면 하나의 웹페이지 또는 하나의 신문기사 또는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단위가 도큐멘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면 책 한 권이 도큐멘트가 될 수도 있고, 책에 보면 뭐 챕터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챕터 10개를 각자 도큐멘트로 쪼개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도큐멘트는 내가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신문기사 하나를 가지고 도큐멘트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단위가 문서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문서와 문서 간에 이런 단어들이 쭉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 관계를 비교해서 보는 게 텍스트 마이닝의 기본 개념이고요. 이러한 도큐멘트하고 텀, 단어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의미 연결망이라든가 아니면 토픽 어널리시스라든가 뭐 다양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도큐멘트예요. 이 도큐멘트라고 부르는 게 문장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문장들이 모인 챕터가 될 수도 있고, 책 한 권이 될 수가 있고, 뉴스 기사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 도큐멘터를 여러분들이 먼저 잘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도큐멘트들의 묶음을 우리가 코퍼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코퍼스 개념을 많이 안 쓰고 우리가 말뭉치 코퍼스 이런
개념을 많이 안 씁니다. 이거는 옛날에 썼던 그런 개념들이라서 요즘은 많이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들만 우리가 구분을 잘 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 문서하고 단어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분석해 놓은 게 우리가 단어 문서 행렬, 그래서 TDM, DT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DM도 있고요. 그 다음에 DTM도 있습니다. DTM이라고 있는데, DTM은 지금 보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이 왼쪽에 도큐멘트를 이렇게 놓고 위에를 단어를 이렇게 놓고 하는 이런 매트리스가 DTM 매트릭스고요. 반대로 얘를 우리가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이걸 트랜스포즈 한다고 했죠.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쪽이 텀이고 이쪽이 도큐멘트로 해서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를 우리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DTM하고 TDM은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DTM을 쓰기도 하고 TDM을 쓰기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전환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들을. 물론 이제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우리가 뒤에 실습할 때 이거를 변환을 해볼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단어 문서 행렬 또는 문서 단어 행렬로 정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요 결과의 요 표, 이 행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은 이렇게 비정형화된 텍스트의 묶음을 정형화된 이런 매트리스 형태로 바꿔주는 것까지가 어렵고요.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뒤에 분석하는 기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우리가 쉽게 다양한 분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정형화된 이런 DTM, TDM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정형화 시켜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필요한 개념이 파싱 또는 토커나이제이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하고 단어절을 분리해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용어를 추출해내는데 특히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어간, 추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스터밍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트래블링이라고 ing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트래블링이 될 수도 있고 ed가 붙을 수가 있고 뭐 과거 형태, 동명사 형태, 분사 형태 다양하게 붙는데 실제로는 트래블이라는 원형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바꿔주는 게 어간 추출해 준다라고 영어에서는 씁니다. 근데 영어는 이렇게 되지만 한국말은 이렇지가 않아요. 한국말은 이렇게 쓰는 거를 우리가 조사가 뒤에 붙어서 쓰게 됩니다. 그죠? 은는 이가 또는 뭐뭐이다, 을를 이렇게 붙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형, 현재형 이렇게 붙습니다. 얻다 하면은 과거형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그 한글 문서는 이렇게 어간 추출을 할 때 원형을 추출해내는데 원형을 추출해낼 때 보통 어떻게 추출이 되냐면 품사 형태로 추출을 합니다. 즉 명사 형태, 형용사 형태, 부사 형태, 조사 형태로 추출해서 명사와 조사를 분리를 해내요. 그게 우리가 형태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간 추출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한국말에서는 한글을 우리가 할 때는 형태소 분석이라는 말을 써서 형태소로 분석해내면 이 어간 추출의 개념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조사들이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 언어들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글은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탑워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스탑워즈는 분석을 할 때 필요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많이 나오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 I, you, 그 다음에 and, the, of, 비동사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불용어라고 해요. 이 불용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형성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도 불용어 처리해 줄 수가 있지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자기가 필요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불용어 처리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이런 도큐멘터들이 쭉 묶여 있겠죠. 이 도큐멘터들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책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챕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도큐멘트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단어도 풀어내고요. 이게 도큐멘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도큐멘트가 하나의 행위되기 때문에 이 도큐멘트를 어떻게 정리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DTM 매트릭스를 만들 때 도큐멘트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도큐멘트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TTM 매트릭스로 정리해 준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해주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체크해서 이거를 표로 정리해 주고요. 그걸 그림으로 정리해 주면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 그러면 빈도 분석 또는 워드 클라우드, 단어의 중요한 단어, 많이 나오는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화면에다가 표시해서 분석해 주는 거를 가장 먼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실제로 분석에 들어가면 단어하고의 관계를 분석해 줄 때 연관 분석이라고 합니다. 어떤 단어들이 중심 단어가 되는지 그 연관 분석이라고 하고요. 또는 코어커런스 분석, 동시 발생 빈도 분석 이렇게 들어갑니다. 연관 분석이 아니고 우리 의미 연결망 분석입니다. 좀 잘못됐네요.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부르기 하고요. 그 다음에 토픽 분석을 하게 됩니다. 토픽 분석은 우리가 LDA 방법, 잠재, 디클레어, 딜리클레 이렇게 얼로케이션을 이용을 하는데 이게 잠재 분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확률 변수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그 문서 안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는 감성 분석, 단어의 감성을 이게 긍정적인 단어인지 부정적인 단어인지를 우리가 분석해 주는 감성 분석,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한다 그러면 워드 클라우드를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의미 연결망 분석을 하는 거 또는 토픽 분석을 하든 거, 요 두 개는 우리가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논문을 쓰거나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단어 관계를 해주는 분분석을 쓰거나 토픽 분석을 쓰거나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목적에 따라 이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분석한 논문을 가지고 잠깐 사례를 설명드리면, 제가 분석한 논문은 우리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서술형 강의 평가 있죠. 점수 주는 거 말고 여러분들 교수님들 강의 평가하면은 기타 항목으로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19 전후를 비교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거라든가 강의 평가의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통 하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는 저희 학교에 있는 서술형 강의 평가 문항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했고요. 코로나 전에 2년, 코로나 시대 2년 이렇게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단어 정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가 들어오면은 필요 없는 단어들이 있어요. 특히 무의미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관형어나 대명사 또는 한 글자, 그 다음에 수식어. 글자가 하나인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단어 통일도 해줘야 돼요. 특히 띄어쓰기. 코로나, 코로나19,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강서, 한 칸 띄고 대학, 또는 강서, 대학 붙여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지만 컴퓨터는 별도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전에, 분석할 때는 잘 사전에 전처리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실제로 형태소 분석하기 전에 이런 단어들의 전처리 작업이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단어들이 분석이 제대로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번역어도 있고요. 코로나를 영어로 썼을 경우, 한국말로 썼을 경우, 또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해 줘야 되고, 유의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수업은 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학생들이 강의라는 걸로 쓸 때도 있고 수업이라는 말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어로 만들어서 통일해 줄지 하나로 바꿔줄지, 왜냐하면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단어로 인식해 줍니다. 그럼 얘를 하나의 단어로 해줄 건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줘서 요 사전에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전처리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뒤에 실습하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빈도 분석, 중심어 분석 이런 걸 했는데 각 사례를 한번 볼게요.
빈도 분석입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이 중요한 단어들의 비율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교양과 전공의 단어 순위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우리 과제가 인터넷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과제를 많이 내주시나 봐요. 그죠? 그래서 과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빈도 분석 결과표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줄 때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주는 게 이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워드 클라우드는 우리가 이미 봤던 이 빈도 분석에서의 이 빈도의 크기를 제일 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운데 큰 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점점 줄여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이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성 분석인데 요거 중심성 분석은 우리 나중에 우리가 배워보겠지만 우리가 디그리 오브 센츄럴리티, 중심성, 중심에 있는 단어다라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연결이 가장 많은 단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값들이 있는데 요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심성 연결을 그래프로 그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의미 연결망 분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실제로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인데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을 해서 글자 간의 연결성을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를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안 하고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는 의미 연결망 분석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표로 그리는 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운데 중심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들이 되겠죠. 연결성이 높은 단어들을.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이런 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부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들이 중요한 데이터들인지 이렇게 필요한 데이터들 간의 연결성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이게 이제 의미 연결망 분석에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별도로 이제 토픽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토픽 분석은 문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구분해 내는 겁니다. 구분해 내서 이렇게 분석하는 건데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이런 그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정 분석은 이렇게 그 감성, 단어들의 감성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분석해 주는 이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우리가 가면서 하나씩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라는 게 있는데 한글은 한글에 구성하는 형태가 품사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별도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글 형태소 분석기가 많이 있는데요. 크게 우리가 보시면 우리가 R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하는 게 있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형태소 분석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요 안에 형태소 분석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눔이라는 것도 있고요. 꼬꼬마, 운전 한입, 키위, 그 다음에 코모란,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가 R을 이용을 할 때는 실제로는 한나눔뿐이 사용을 못합니다. 물론 운전 한입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고요. R을 이용을 할 때는 우리가 한나눔을 이용을 하고 이 한나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KONLP라는 우리가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써야 됩니다. 근데 자바를 설치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R을 가지고 쓸 때는 우리가 KONLP를 설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파이썬을 쓸 때는 KONLPY라는 거를 패키지를 이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R을 이용할 때는 KONLP, 파이썬은 KONLPY 이렇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파이썬의 KONLPY는 실제로 보면 여기 5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분석할 때 형태소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여기 트위터에 있는 요 값을 요 모형을 많이 씁니다. 트위터가 OKT라고 이름을 좀 바꿨는데 요거를 많이 쓴다. 그래서 파이썬은 트위터를 많이 쓰고 R은 한나눔 형태를 우리가 형태소 분석기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각각은 여러분들이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그냥 많이 쓰는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는 우리 트위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형태소 분석기로 사용해서 나중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 태깅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 단어들 이렇게 쭉 이렇게 쓰여 있는 단어들을 이 단어들을 실제로 형태소 분석기가 각각 분석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한 단어들도 이렇게 나눠지고요. 보시면 이렇게 N은 명사를 의미하고 J는 조사 의미하고 P는 용언이라 그래서 형용사하고 동사 형태를 의미합니다. 여기도 보면 트위터는 나는 명사 형태, 너는 조사 이렇게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나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형태가 붙습니다. 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붙어요. 나는은 나 플러스 그 다음에 형태소 품사 종류 더하기 는이라고 해서 분류해주고 품사 형태 종류 이렇게 분석해서 나는은 나 이렇게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처리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실습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형태소 간에 분석하는 게 있어서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들을 잘 배우시면 돼요. R에서는 한 나눔 형태로 분석하는 방법을 잘 실습을 해놨으니까 잘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파이썬에서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기에 뭐 여러 가지 성능 비교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성능 비교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한나눔하고 키위가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형태소 분석을 하면 이 품사 형태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나눔 형태로 많이 쓰는 거는 그 단어의 형태를 품사를 9개로 구분합니다. 이거를 싱글 포스 9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9 버전이 우리가 단어를 9개로 우리가 분류해내는 겁니다. 크게 체언이라고 하는데 명사 형태를 우리가 체언이라고 부르고요. 이 한나눔 형식에서는 22개로 또 쪼개서 씁니다. 9버전 또는 22버전을 씁니다. 저기 R 버전에서는요. 그래서 N 이렇게 해주고 더 깊게 더 단어를 쪼개면 NC, NQ, 뭐 NB 이렇게 더 22개로 쪼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나온 문장을 9개 단위로 쪼개줘라 또는 22개 단위로 쪼개줘라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용해 줄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뭘 쓸 것인지를 골라내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종이라든가 우리 그 키위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단어들이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죠. NNG 형식으로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포스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라는 걸 이제 품사 형태를 우리가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스를 항공 단어를 포스 품사를 어떻게 잘 이제 분석해내느냐 이게 그 형태소 분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실습을 해볼 테니까 뒤에 가서 실습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분석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단어 빈도하고 그 다음에 TF, IDF 값을 우리가 추출해내는 게 있어요. 단어 빈도는 우리가 쉽게 구분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F, 단어 빈도라고 하는데 텀 프리퀀시, 문서에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단어 빈도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IDF라는 거는 반대로 문서에 하는 그 문서에만 나오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즉 문서가 10개 있으면 이 10개 중에 A라는 단어는 3번 문서에만 나타난다. 그러면 덜 나타내 주는 게 되겠죠. 그죠? 문서 한 개의 문서에만 나타내 주기 때문에 프리퀀시가 도큐멘트 프리퀀시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어떤 문서에 어떤 특정한 단어가 이 문서에만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문서를 특징해주는 중요한 단어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 만약에 그
어떤 책을 우리가 발견해냈는데 이 책이 셰익스피어 책인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냐면은 그 책에 있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셰익스피어가 많이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 책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책이겠구나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IDF라 그래서 특정한 문서에만 나오는 단어들이 많을수록 이제 문서들을 구분할 수가 좋겠죠. 그럴 때 쓰는 게 IDF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TF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고요. 근데 도큐멘트의 특정 단어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는 IDF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TF하고 IDF는 서로 역의 관계인데 TF가 중요할 때가 있고 IDF가 중요할 때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목적이 도큐멘트가 중요한 도큐멘트 간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IDF가 중요한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TF, IDF 값을 요거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요 데이터를 가지고 도큐멘트 텀 매트릭스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요 단어들을 세면 TF가 나오겠죠. 그러죠? 먼저 TF를 보시면 TF는 단어 수가 많은 걸 의미합니다. 자, 보이라는 단어의 TF를 보시면 도큐멘트 1에서의 TF를 보면 도큐멘트 1에 보이가 한 번 나왔습니다. 그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카운팅을 하는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값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하나, 세 개, 두 개 해서 총 6번 전체 문서에 나왔다. 그래서 보이의 단어는 총 6번. 나중에 뒤에 우리가 단어 분석하거나 워드 클라우드 할 때는 요 개념을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TF, IDF의 개념을 이용해서 요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TF, IDF를 만들 때는 약간 요 n의 값을 조금 변형시켜 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쓰는 TF의 값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도큐멘트 1은 총 문서가 우리가 3개인데 문서의 단어가 하나, 두 개, 세 개죠. 그 중에 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으니까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 한 번이니까 약 0.333%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TF의 도큐멘트 2의 거리라는 단어는 총 4개 중에 2번 나왔죠. 이 문서에서만 2개 나왔으니까 얘는 0.5%가 되겠죠. 그죠? 0.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TF는 그 도큐멘트에 있어서의 전체 데이터 개수 중에 이 단어의 개수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IDF는 반대로 계산해 주는데 IDF는 문서당 개수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보이에 대한 IDF의 값은 전체 문서가 지금 4개죠. 그래서 전체 문서가 총 4개입니다. 근데 한 번, 2번 문서에 나왔습니다. 이 문서의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문서에 몇 번 나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 4개 문서 중에 보이라는 단어는 2번 나왔습니다. 그죠? 2번. 그렇게 해서 2개의 문서에 나왔기 때문에 2개 문서에 나와서 전체 문서는 4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센텐스라는 단어는 4개 문서, 전체 4개 문서인데 4개 문서에 다 나왔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4가 되기 때문에 얘는 0이다. 즉, 독특한 어떤 그런 단어는 아니다. 문서 간의 독특한 단어는 아니다. 다 나왔으니까요. 대신에 이 단어의 개수가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센텐스는 또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TF가 중요하게, 우리가 데이터 개수가 중요하게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TF, IDF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n을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TF, IDF를 갖고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가지고 쓰겠다. 아니면 나는 TF, IDF의 개념을 가지고 분석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건데 우리가 뒤에 분석하는 실습에는 전체 데이터 개수만 가지고 n의 개수만 가지고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TF, IDF 값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우리가 곱해주면 이렇게 TF, IDF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TF와 IDF의 값을 이렇게 해주고요. 문서 1, 그 다음에 문서 2, 문서 3의 각각의 TF와 IDF 값을 이용을 해서 또 분석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에 사용할 텐데, 가장 먼저 실습을 해볼 텐데, 먼저 실습을 하는 거는 우리가 형태소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정형화된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단어로 우리가 추출해내서 우리가 개수를 세고 워드 클라우드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